자료는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집에 가서 보시고 집에 가서도 안 보셔도 돼요. 오늘은 저 보러 오신 거니까. 자, 이런 이야기 준비를 할 거고요.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은 저는 이제 고대에서 초빙 교수 했었습니다. 일반 물리 및 실험, 연습 수업할 때 교수를 제외한 강사 26명 중에 강의평가 1등 3학기 연속 했어요. 그래서 학과장님이 먼저 이 일반 물리 교환 빌드 하거나 그 다음에 강의하는 방법 같은 거 이제 쉐어 하자고 자리를 주신 거예요. 1년 정도 근무하고 그만뒀고요. 지금은 브레인밸리가 연가고 1등 학원이죠. 브레인밸리 고등 내신이요. 거기에서 세종가고 하고 있고 광주영재 하고 있어요. 광주영재는 진입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세종가고는 지난 3년간 1, 2등급의 과반수 이상은 다 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조졸 조진이 이번에는 한 17명 정도 나왔는데 그중에 한 10명은 다 제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대찬에서 일반고 수업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설명회를 드리는 내용 중에 좋은 장점은 일반고 자사고를 갔을 때와 그 다음에 연가고를 갔을 때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빌드를 할지랑 가고 나서 현실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되는지 그런 것들 제가 함께 다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연가고를 갔을 때 오늘 설명회의 주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일 났어요.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지간히 공부시켜서는 안 되고 빡세게 시켜야 돼요. 아니 우리 애들은 정말 빡세게 공부시키고 있는데 주변 친구들 대비 말고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일단 연가고의 11%가 이제 2등급이죠. 그 다음에 23%가 이제 3등급인데 우리 주변에 이미 연가고를 먼저 보낸 그 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애가 어디 들어갔어. 하지만 그 이후에는 소식이 오질 않아요. 왜냐면은 자기 애가 한 2등급 밑에 이제 3등급 밑이 되면은 우리 애가 거기 가서 얼마 정도 하고 있어라고 이제 말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고 우리는 지금 연가고를 어떻게 준비해 갈 수 있지? 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들어가고 나서 나중에 지인들한테 소식을 전할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얼만큼이나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영재고가 인원이 조금 더 작죠. 과고 같은 경우는 150명 정도 되고 영재고 이제 120명 정도 되는데 2등급 안에가 들면은 이제 10몇 등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신 수업을 이제 해보니까 이제 신입생 합격자반이라는 것도 운영을 하고 이제 1, 2, 3학년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 최상위 친구들이 너는 선행하는 어느 학년에 어느 정도 했니? 뭐 수상 신적은 있니? 제가 이제 첫 수업에 학생 카드를 만들 때 그런 거 다 기록하도록 돼 있어요. 보면은 1, 2등급 치는 애들은 일단 반절이 물월 은상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우리 애도 물월 은상이야. 그럼 1, 2등급 하겠지? 아니 택도 없어요. 왜 택도 없냐면은 물월의 시험 문제는 연가고 내신 첫 중간고사에 비하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물월 시험 문제 자체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해냈다고 해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를 우리가 입상을 했을 때 소중히 여기는 까닭은 뭐냐면은 실제로 공부나 준비가 전혀 안 된 새들이 응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피아드 물월 입상 정도로는 택도 없고요. 맨 앞에 있는 친구들은 쟤는 금상이잖아? 얘는 은상인데 그냥 그 정도는 다 기본으로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수업을 하면은 요 타이밍이 언제냐면 이제 신입생 이제 합격자반 수업을 하는 타이밍이에요. 학교에서 발표가 나고 이제 11월, 12월 달에 이제 합격생들 모아놓고 수업을 할 때 걔네들 데리고 보통 많은 이제 고등학교 내신, 연가고 내신을 하는 학원에서 이제 물 1은 거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 2 주류랑 일반 물리 수업을 하는데 걔네들의 수준을 보면은 일단 맨 앞에 있는 친구들은 일반 물리 수업이 바로 강의가 가능하고 대다수의 친구들은 그냥 앉아만 있지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물 2 이론을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단언컨대 지금 대치동에서 중등 애들 모아놓고 물 2 수업하는 애들 중에서 물 2를 돌았어. 걔한테는 이론 설명을 다시 안 해줘도 돼. 1%도 안 된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준비하는 애들 중에서 합격하는 애들이 요만큼이고요. 그 애들 중에서 요만큼만 1등급이에요. 다수가 이미 할 줄 몰라요, 아직은.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부류가 되기 시작하면은 물 1에 있는 역학킬로도 풀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거는 왜 필요하냐면은 이 물 1이 수능이랑 연가고 내신은 다르지 않아요? 아니에요. 물 1의 킬러 파트를 풀 수 있는 능력은 연가고 내신에서 1학년 때 필요한 정도의 수준을 요구를 해요.
요거를 못 푼다는 얘기는 학교 시험 문제는 뭐 한 70점 근처는 이제 절대 못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원 킬러도 못 풀고 그다음에 이제 물투는 문풀은 가능하지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죠. 이게 다수의 친구들이 이제 한 3, 4, 5등급 친구들은 너 시험이 뭐가 문제니? 물어보면 주로 대답하는 게 이거예요. 시간이 모자라요. 시간이 모자라요. 자기가 이걸 풀 줄 안돼. 근데 시간이 모자르대. 원래 공부는 풀 줄 알아 하고 맞히면 안 하는 거고 겁나 빨리 풀 수 있을 때까지 반복을 해야 되는데 다수의 지금 학년의 친구들이 내가 주변 친구들보다 머리가 똑똑하고 빠르고 뭐뭐 하니까 나 할 줄 알아. 멈춘단 말이에요. 공부를 거기서 멈추니까 나중에 여기 들어가서 이제 욕망이 욕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쩌어쩌해서 연가고를 진입을 했어.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애가 물리가 공부가 잘 안 돼 있어. 아니면 심지어 물원도 물투도 한 바퀴 돌았는데 왜 이 자리에 있지? 이 친구들 뭐라고 부르냐? 아웃백이라고 불러요. 100등 밖에 있다가 아웃백이라고 불러요. 학생들이 만든 용어예요. 아주 슬픈 표현입니다. 제 아웃백이야. 이런 거. 자존감이 부서져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고요. 어차피 난 안 돼. 라는 이런 상황에 봉착하게 돼요. 이때부터는 답이 없어요. 아주 큰일 난 거예요. 이런 부류의 학생들, 학부모님들은 이제 어느 누구한테도 소식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첫 중간고사를 망치고 나면은 아이들한테 기대를 해요. 야, 더 열심히 해서 기말고사를 하자. 다네들이 선행이 많이 되어 있는데 너 지금 더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못 해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이미 다 완성된 상태로 입학하는 게 정상이에요.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자? 아니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없어요. 학교에서는 종이만 넘기고 진도만 나가주면 되고 PPT만 띄워놓고 탁탁탁 넘기면 돼요. 왜? 애들 이미 다 할 줄 알아요. 못하는 애들은 이걸 들어도 어차피 시험 문제가 안 풀리니까 안 듣고요. 잘하는 애들은 이미 할 줄 아니까 안 들어요. 아무도 학교 수업 듣는 애들 없어요. 이거 들어가고 나면은 일반고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생각보다 엄청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일반고 자석으로 가는 경우, 자,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신입생 합격자반 수업을 하는데 아직 좀 똘똘해. 얘 들어가서도 그래도 한 1, 2등급 찍을 것 같아. 그런데 자퇴를 하겠대 벌써. 저 중간고사를 보기도 전에. 왜? 일반고 가가지고 압도적으로 1등을 해서 의대를 가는 필드를 자기는 선택하겠대. 그래서 엄마랑 상의했더니 갔어. 우리가 연가고를 떨어져서 일반고 자사고를 가게 되면은 그래도 우리의 연가고 준비했던 애야 택도 없어요. 왜? 이미 거기 다 모여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반고 자사고에서는 2등급 11% 똑같죠. 자, 근데 이제 인원이 이제 비슷하다고 치면은 이 빌드해야 되는 게 최상위 친구들은 뭘 할 수 있냐면은 고3용 이제 킬러 풀이가 가능한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입학 전에 예비 고3이 세팅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압도적으로 내신을 다 맞거나 이제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이에요. 걔네들이 존재하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 예비 고1 때 겨울방학 때 특강을 하거나 예비 고1 때 특강을 하게 되면은 선생님 저 다른 거 갖고 와서 질문해도 돼요? 마더통 자이스토리 풀스로. 그거 예비 고3들이 푸는 문제들이거든. 그거 가져와서 이제 질문을 한단 말이야. 걔네들은 영락 없이 들어가서 내신을 다 맞고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이에요. 자, 일반고 자사로 가게 되면은 물2는 이제 접어두고 물1이 고3 수준에 도착을 해야 돼요. 거기까지도 금방 가는 거 아니에요. 자, 단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물1 내신이 2학년 때, 대부분 학교가 2학년 때 하지만 단대부고만 1학년으로 당겨왔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공부를 좀 미리 하는 친구들한테는 이득이에요. 왜냐? 다른 친구들이 아직 2학년이 되기 전에 조금 더 똥멍청할 때 이제 싸우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당겨놓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뭐 1학년으로 당겨서 공부하는 거 그래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다른 친구들보다 다른 2학년들보다 이 단대부고 같은 경우는 더 당겨서 수업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정도. 그 다음에 고등 내신도 뭐 경기고를 예를 들자면은 고등 내신 문제 중에서는 지금 경기국고가 제일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물리가 2015 개정이 됐는데 개정 전 문제랑 개정 후 문제가 다르거든요. 근데 경기국고는 개정 전 문제가 나와요. 그거는 지금 있는 EBS로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시중 강의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학교 수업에서 그만큼 충실히 잘해줘? 아니죠. 이미 너희들이 알아서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리 자체가 공부가 좀 돼 있어야 돼요. 그런 장르의 시험을 보게 되면은 애초에 물리를 잘하는 애들이 잘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애초에 물리 공부를 할 때 물어를 준비했다 타겟팅, 뭐 연가고 내신을 준비했다 타겟팅, 이건 어차피 먼 일이고 그러지 말고 물리 자체를 잘 해야지라는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이 정도 목표 지점에 도착을 해야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간 순서로 연가고 빌드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물원, 입문, 이제 맨 처음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거고, 자, 그러고 나서, 이게 더 불편하네. 신문을 시작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역학평가원 킬러, 요게 말했던 물원 킬러 문제들이에요. 그냥 고2, 고3들이 보는 모의고사에 이제 18, 19, 20번 문제예요. 단언컨대, 우리 애가 물원을 2번 돌았어? 가져와서 풀려보세요. 못 풀어요. 그게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요 킬러를 풀 줄 아는 애들이 이제 학교 가고 나면은 1등급 애들은 이제 다 풀 줄 아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물원을 한 번을 하든 10번을 하든 간에 이 문제가 풀려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에는 이거를 병행을 해요. 물론 지금 풀기가 어렵겠지만 한 문제 푸는데 10분, 15분이 걸리겠지만 병행을 해요. 풀이를 해주고 그걸로 모의고사를 보고 당해보라고. 우리 지금 여기까지 도착을 해야 된다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인문하고 나면 역학 집중, 그 다음에 이때도 역학, 평가원 킬러 역학만 하고 있네. 자, 그 다음에 물투를 이제 인문하게 되면은 그때도 제일 중요한 건 역학이에요. 오로지 역학이에요. 우리가 시간이 제한적이라면은 완벽하게 조절될 거는 역학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역학이 커버되고 나면은 할 수 있어요. 자, 역학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복합 연산 훈련은 뭐냐면은 이전에는 뭐 사인, 코사인 하고 뭐 복잡한 계산 없었어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그런 것들 들어가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자, 연가고 빌드예요. 지금 이제 역학, 전자기, 파동 이제 요거까지 진입을 하는 건데 문제는 전자기 공식이 제법 있어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물화생지 중에서 가장 외울 게 없는 건 물리예요. 물리에는 당연한 이야기들만 써져 있거든요. 어쨌든 간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전자기의 공식이 많아서 대입을 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공식이 이런 배경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 땐 이렇게 하는 거라는 서술형이 가능해야 돼요. 객관식 문제를 백날 풀어도 사용이 없어요. 왜? 연가고 문제는 객관식이 아니에요. 연가고 문제는 서술형이에요. 왜 이렇게 되는지 써야 돼. 이유를 몰라. 공식만 외웠거든. 그리고 공식만 외운 상태에서 어차피 어려운 문제를 풀지도 못하고. 자, 그 다음에 이 몰투를 입문해서 이제 여기까지 오고 나면 마지막 스텝은 뭐냐면 이제 일반 물리를 입문을 하는 거죠. 연각으로 딱 진입을 했을 때 신입생들 중에서 얘 공부 좀 했네 안 했네 차이가 뭐냐면 회전이라는 단어를 할 줄 아는가 모르는가 딱 그 차이예요. 왜 그러냐? 물 원투에는 회전이 없어요. 일반 물리에서만 회전이 있어요. 그리고 이 회전에는 구형적분이라는 좀 수학적인 그런 과정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 회전을 할 줄 아는 상태면은 이 녀석은 물리를 공부하는 데 필요한 수학이랑 물리가 충분히 공부가 되어 있구나. 연가고 진입했을 때. 그래서 딱 각이 나와요. 요거 이제 입학 전에 요거 할 줄 아는 애들은 이제 들어가서 이제 등급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로렌츠 변화는 상대론인데 상대론은 물원에서도 배우고 물투에서도 배워요. 그런데 가장 본격적으로 배우는 상대론이라는 거예요. 이 로렌츠 변화라는 건. 자, 그리고 이제 요 토픽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돼요. 왜냐면은 이게 첫 태, 뭐 1학년 때 메이저로 하드하게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딱 조지고 들어가면은 이제 무난한 건 아니고 고생을 좀 덜 하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연각을 입학을 하면은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한 주에 해야 되는 숙제가 2,500개 정도가 돼요. 2,500개. 그럼 애들이 하라고 하는데 자, 1등급은 애들은 내가 숙제를 내주고도 야, 이거 어떻게 이거 다 했니?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성실함을 발견해요. 그 친구들이 그러면 1등이야? 1등은 또 아니야. 한 3등 정도 해. 자, 그럼 2등급의 애들은 1등급 애들이 2,500개 푸는 동안 한 2,000개 푸나? 아, 택도 없어요. 한 1,300개. 반 토막 돼요. 딱 바로. 왜냐면 올라갈수록 얼마나 넘사벽이 있겠어요. 그죠? 완전 준비된 애들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한 4, 5등급에서는 올라오기가 쉬워요. 왜냐면 3등급 애들은 4, 5, 6보다 잘해서 3등급이 된 게 아니라 4, 5, 6 애들이 공부를 안 해줘서 내려가 준 거지. 내가 그들보다 잘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 3에서 2 올라오기 빡세고 2에서 1 올라오기 빡세고 압도적으로 준비하려면 이 정도 테크까지는 찍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생각해 봅시다. 중1 때 물원하고 중2 때 물투하고 중3 때 일반 물리하면 되겠다. 딱 좋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정도 깊이와 완성도는 한 번 들어서 될 게 아니에요. 가서 앉아있다고 해결될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고3 수준의 물원을 완성을 하려면은 시중 문제집 다 풀고 평가도 풀고 한 8번 정도는 해야 돼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일반고, 자사고 내용을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보시면은 물투가 이게 한 번만 등장해요. 그냥 계속 물원이에요. 물투는 이제 고3 때 하기 때문에 그걸 미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이제 절대평가가 되고 학교에서 대부분 내신으로 퍼줘요. 압도적으로 준비할 거는 물원 뿐이에요. 내가 완벽하게 1등을 하려면 누굴 이겨야 되냐면은 나 같은 또 다른 물덕을 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도 만점이고 쟤도 만점이고 쟤도 만점이고 만점들만 1등급을 갖게 될 테니까 어중간해서는 안 되고. 자, 여기는 비슷합니다. 물원 입문하고요. 그 다음에 물원 역광 필러랑 여기 반도체 및 파동이라고 돼 있죠. 그죠? 2까지 가지 않으니까 부담이 좀 줄었으니까 이때는 이제 이 전자기 부분을 이제 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투 입문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등등등은 열애라고 돼 있어요. 수능보는 그날까지 어차피 이걸 만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열애가 되는 거고 2차원 역학만 하고 물투는 이제 다시 책을 덮어요. 왜? 요 2차원 역학을 하고 나면 물원에 있는 역학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쉬워져요. 그 도움 받으려고 물투 역학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은 물원 다시 준비해서 이제는 목표가 뭐예요? 내가 고3이다라는 생각으로 수업을 하면 돼요. 그래서 고3 모의고사를 시작하게 되고, 예전에 그 집중이수 하는 자사고 학교가 있었어요. 집중이수는 한 학기 동안에 물원을 다 끝내는 2학년 때 2학년 1학기에 집중이수 하는 학교였는데, 이 수업의 강도는 당연히 고3보다는 더 빡세요. 왜냐면 한 학기 만에 시험을 다 보니까. 근데 그 내신 수업을 하는데 중3애가 하나 와서 딱 앉아있더라고. 그 중3애가 수업을 하는데 숙제도 제일 잘하고 문제도 제일 잘 풀어. 딱 그게 완벽한 1등급을 가진 친구들. 왜? 걔는 이미 고3 수준이 완성된 채로 지금 중3인데 앉아있는 거거든. 그 정도가 딱 돼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나중에는 학습량을 줄이고 타워버튼 훈련. 이 연가고 나온 애들이 이제 뭐 의대 간다고 반수하고 해서 시대 이제 제조공반에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가고 애들 얼마나 똑똑해. 1등을 못해요. 왜 1등을 못해? 일반고 자사고 애들 중에서 수능 문제를 푸는 머신들이 이미 있어요. 속력을 못 이겨요. 왜냐면 연가고 친구들은, 특히나 영재고 애들은 이거는 왜 이러지? 이유를 알고 싶어. 이런 욕구들이 있거든. 그런 욕구를 가져서는 안 돼. 기계적으로 풀어야 돼. 일반고 애들은 일반고 자사고의 탑급 애들은 그게 다 훈련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못 이겨요. 자, 그래서 여기 타임어택 훈련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물원 시험이 이제 30분인데, 시간을 남기면서 다 풀었다? 그거는 이제 1등급 나와요. 보통은 시간을 남기지는 못해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수업하는 이제 가치관에 가는 거예요. 이거 일종의 게임인데, 어떤 게임이냐면, 요 개구리가, 나중에 이제 구슬 같은 게 있거든요. 구슬 이제 개구리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구슬이 실에 매달려 있어서 이제 실을 딱 자르면 개구리가 먹을 수 있어요. 이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 차이는 뭐냐면은, 매번 스테이지마다 구슬을 많이 먹고 완벽하게 잘했으면 별 3개, 이런 식인 거고, 구슬을 2개밖에 못 먹었어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는 있어요. 하나밖에 못 먹어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는 있어요. 뭐 예상하시겠지만 단계를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간 단계마다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수업을 시작을 하면은, 특히나 이번에 물투 지난 시즌 때 진도를 엄청 많이 못 나갔어요. 왜 못 나갔냐? 내가 진도가 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들이 할 줄 아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거는 학생들마다 취향이 있고 학부모님들마다 좀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그래도 빨리 한 바퀴 훑고 나면 다음번에 더 쉽지 않겠어? 그런 코드가 맞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천천히 하면서 완벽하게 하는 걸 더 좋아하는 상황이에요. 자, 게임을 시작할게요. 여기 이제 탁 끊어서 얘 입에다가 먹는데, 가는 도중에 첫 번째는 실패를 했네. 멍청했나 봐. 첫 판은 망했고, 그래서 새로 시작을 해요. 이제 여기 있는 반짝반짝 이제 별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2개 먹고 또 실패를 했네. 그리고 아마 이번에는 3개 다 먹을 거야. 먹고 잘라서 먹고. 사실은 1개만 먹었어도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있는데, 3개를 먹을 때까지 제가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했잖아요. 이런 게 필요하다고요. 제 수업에서 퀴즈를 봐요. 그 수업 시간에 즉시 외우는 퀴즈를 보는데, 오늘 잘 못해서 어떻게 얘가 못 따라가나 봐, 힘든가 봐, 멍청한가 봐가 아니라, 당장 보는 퀴즈 말고 일주일 있다가 제시를 보면 돼요.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 근데 애들이 잘 안 해요. 이야기 조금 더 할게요, 이따가.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 번 시도하면서 천천히 가기를 원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 준비 딱 하면은 아마 별 2개 먹고 바로 갈 거예요. 그래서 줄 탁탁 끊고 2개만 먹고 끝. 다음 단계 가는 거. 보통은 선행을 이렇게 하고 있죠. 저는 이게 싫어요. 심지어 이 지난 시즌에 물원반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20명이 넘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10명이 됐어요. 반토막이 났어. 내가 수업을 못해? 아니요, 저 수업 잘해요. 엘리트 애들 다 제 수업 든단 말이에요. 못 견디는 애들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왜? 강요와 압박을 하고 견디지 못하니까. 남아있는 10명은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제가 원하는 것대로 잘하고 있어요. 이 중에는 잘하는 친구가 남아있는 애들도 있고요. 못했다가 참고 견뎌서 남아있는 친구도 있고요. 못하는데 줄곧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자, 일단 계속 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일반 분리 기준으로 35개의 토픽으로 이제 분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5개를 분리한 까닭이 뭐냐면, 연가고 내신을 딱 들어가면은 이렇게 토픽별로 수업을 해요. 뭐 1단, 2단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학교마다 좀 다른데, 보통 영재고는 첫 해에 일반 분리를 그냥 쭉 루틴하게 가고요. 요거는 그냥 일반 분리 책 목차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안 지셔도 돼요. 그 다음에 뭐 세종가고 같은 경우에는 매년 교사가 달라질 때마다 이번 학기엔 뭐 해야지가 계속 달라져요. 계속 달라지는데, 일단 이 35개 토픽으로 분류를 해서 교재 작업을 하고 이제 수업 준비를 하죠. 자, 여기 1, 2, 1, 2 써놓은 거는 물 1에 속하는가, 물 2에 속하는가에 관해서 분류해요.
자, 이 중에 보면은 물 2에만 나오는 것도 있고 물 1에만 나오는 것도 있고 양쪽에 다 나오는 것도 있구나. 이 정도. 어쨌든 영각으로 진입하려면은 사실 이걸 전체를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영가고 내신 코어예요. 사진을 찍으시려면 이걸 찍으셨어야 돼요. 영가고 내신 코어는 이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들을 마스터를 해놔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일반 분리를 공부해서 그 챕터가 마스터가 되면 돼요? 일반 분리 책에는 챕터마다 보통 한 50개 정도의 연습 문제가 있어요. 거기는 연습 문제를 풀면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이 일반 분리 책은 미국에서 만든 거예요. 그 친구들이랑 우리랑 중요시하는 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수학도 컨비네이션 4C2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은 4 곱하기 3 나누기 2 해서 이렇게 찾을 줄 알거든요. 걔들은 4C2가 등장하면 계산기를 갖고 오면 돼요. 그래서 4C2를 누르고 숫자를 써요. 한국에서는 수학 배울 때 해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추론하려면 극대극소를 찾아가면서 교점을 찾거든요. 미국 애들은 계산기에다가 함수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은 그래프가 다 그려져요. 그런 식이에요. 여기는 일반 분리의 연습 문제들도 정확한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정말 이렇게 나오지? 라는 실전에 있는 물리량들을 경험해 보는 게 주 목적이지, 사고력이 필요하고 논리가 필요하고 깊은 고민이 필요한 문제들은 50개 중에서 한 3, 4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어차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영가고 입학한 이후에 학원들에서 알아서 다 선별해 줍니다. 자, 물원과 내신 수능. 자, 영가고가 아니고 이제는 일반고나 자사고를 갔어. 뭐 수능으로 의대를 갈 거야, 정시로 갈 거야. 오로지 한 개만 잘하면 돼요. 오로지 저거예요. 역학이고요. 에너지 보존. 저기만 하면 돼요. 자, 제가 중요시하게 하는 가치관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반짝이는 머리보다 중요한 거는 반복, 근성, 노력. 이거예요. 무조건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제 똑똑해랑 점수랑 달라요. 지금 뭐 세종가고 기준으로 세종가고 1학년에 학교 경시대회 1등, 그 다음에 물을 금상. 걔가 물리 점수는 7등이에요. 성실하지 못해요. 1등 하는 애는 성실한 애가 따로 있어요. 그 친구는 내가 내주는 숙제를 전부 다 하고요. 그 친구는 서술형 과정을 다 써서 풀어오라고 했잖아. 다른 애들은 잘 못 지키는데 그 친구는 다 지켜요. 그러니까 1등이 나오는 거야. 반짝이는 머리보다 중요한 거는 성실함이 필요해요. 성실함. 자, 그 다음에 관대함, 경계. 이 정도면 충분해. 이거는 학생들도 갖고 있고 지금 어머님들도 현실을 잘 모르니까 갖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물원 물투를 돌았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 돈 거 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존감 유지하는 거 중요하죠. 자존감을 유지하려면은 첫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입학하고 나면 큰일 난 상황이 될 텐데, 그때 그래 화이팅 하자.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어떻게 공부를 또 해볼까? 아이랑 상의하시면 안 돼요. 아니, 애가 학교가 처음인데 애가 알아요? 아니면 엄마가 알아요? 강사랑 상담해야 돼요. 학교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거나 강사랑 상담해서 어떻게 조질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가 원하는 대로 더 해줄게가 아니라 무조건 강요와 압박으로 극복하게 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 두 번째 기말고사도 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자존감이 끝나고 커버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무조건 강요와 압박이에요. 자, 엄마랑 아이랑 달달하게 지낼 생각을 하지 마세요. 세종가고 지난 3년간 전교 1등, 그러니까 내 학기 내내 1, 1, 3, 1 하는 친구, 당연히 의대 가겠죠, 그죠? 아이가 아주 착하고 젠틀해. 엄마도 교양이 있고 멋있어. 아이랑 엄마랑은 장난 아니야. 보기만 하면 서로 그냥 잡아먹으려고 이런 상황이에요. 아이랑 달달하면 안 돼요. 아이랑 달달할수록 점수가 내려가. 아이랑 싸울수록 점수가 올라가는 항상 비례하진 않아요. 그런데 점수가 좋은 친구들은 엄마랑 달달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랑 상의하지 마시고 항상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큰애를 입시를 해보셨으면 또 더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선행과 예습의 차이. 저랑 하는 수업은 예습이 아니고 선행이에요. 예습은 본 적이 있어고요. 선행은 당겨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애가 중학생이니까 물1을 하는데 중학생 수준을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 그럴 거면 왜 당겨서 배워요? 여기서 하는 그 수업은 예비 고2, 예비 고1 일반고 친구들 내신 대비 들어가기 전에 그 친구들이 하는 수업이랑 강도가 똑같아요. 우리 애가 초6이지만 그 강도를 견딜 수 있어. 그 강도를 흡수를 할 거야. 그런 생각이 있을 때 들어와서 듣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초6이니까 중1의 수준에 맞춰서 수업하겠지? 안 그래요. 강도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수업이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해요? 아니, 왜 처음부터 쉽게 기대하죠? 당연히 어렵죠. 정상이에요. 두 번째를 또 들으셔야죠. 그때는 더 쉬워지겠죠? 또 들으셔야죠. 그때는 그룹 내에서 제일 위에 도착을 하겠죠? 그럼 이제 그게 졸업인 거예요. 한 번 들어서 완성됐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자, 수업 후기는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후기가 그냥 엄청 킹, 왕짱 좋다는 얘기뿐이거든요. 자, 더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 수업 방식은 크게 필기하는 동안에 판서, 이론하고 설명하는 동안에 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이제 다시 쓰고는 뭐냐면은 이게 퀴즈를 봐요. 보통 이제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 있는 제목만 빼고 나머지가 다 공단인데, 일단 다 필기를 하고 설명을 해준 다음에 여기 다시 다 채우는 게 퀴즈예요. 다 채우는 거. 자, 그래서 예제를 하나 가져왔어요. 예제를 하나 갔는데, 요때는 딱 2페이지짜리 퀴즈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다 필기를 하면은 보통 이거보다 양이 더 많이 나와요. 이따 나눠 드릴 거예요. 많이 나오고 그거를 자기가 외워서 쓰는 건데, 선생님이라 쓴 거랑 똑같이 쓰려고 하지 마, 얘들아. 어떻게 쓰는 거냐면, 내 필기를 보고 쓰지 말고 너희들 필기를 보고 연습용을 채워. 흡수를 하고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너희들 방식대로 외워. 선생님은 옆으로 쓰는 걸 좋아하지만 너희들은 세로로 쓰는 걸 좋아할 수도 있잖아. 나는 그림을 동그라미로 했지만 너희들은 네모로 쓰는 걸 좋아할 수도 있잖아. 너희들 취향대로 소화를 하고 외워. 다 준비가 되면은 이제 백지에 다시 한번 써. 이렇게 해서 세 번째는 이제 제출용 퀴즈를 보게 돼요. 수업 시간에 무조건 다 외워야 돼요. 그런데 못 외우는 친구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음 주에 제시를 보면 돼요. 모든 수업이 녹화가 되고 오늘 다시 듣고 필기해보고 외우면 돼요. 그럼 오늘 잘 쓴 친구들은 뭐야? 물리가 처음이 아닌 거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만큼 하는 거고. 왜 우리 애도 똑같이 처음 보내놓고 우리 애는 다 쓰기를 기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공부하는데 시간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쓰고 하길 원하는 거지. 아이들이 어리다고 제가 쉽게 수업을 하지 않아요. 자, 이제 요거를 준비를 할게요. 오늘 이제 현장에 오신 어머님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얘기예요. 제가 종이 묶음을 드릴 건데 일부러 스태프를 안 박아놨어요. 요거는 좀 이렇게 교차하면서 봐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은 막 넘겨보지 마시고 일단은 나눠드리면은 예쁘게 그냥 그대로 갖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1A로 시작하면 정상이에요. 맨 마지막에는 7A까지 들어있어요. 지금 나눠드리는 거는 애들 퀴즈를 본 거를 사본을 만든 거라서 이게 밖으로 나가길 원치 않고요. 제가 다시 회수할 겁니다. 넘겨보지 마시고 일단 그냥 가만히 들고 계셔야 돼요. 제가 스토리가 있게끔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자, 요걸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책상이 좁지만 요 4개만 볼게요. 제가 순서대로 1A, 2A, 3A, 4A. 나머지는 바닥에 다 깔아주시고 1A를 이렇게 꺼내두고 2A도 옆에 놓고 3A도 두고 4A도 두고. 자, 이렇게 1, 2, 3, 4A까지 보시면은 이게 왼쪽부터 이 퀴즈의 수준이에요. 하, 중, 중, 상이에요. 살짝 뒤에 보셔도 돼요. 뒤에도 이제 이렇게 넘겼다가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것보다는 이제 훨씬 더 자세히 많이 설명을 해줬겠죠. 근데 아이들이 수업이 끝난 거 아니고 수업 도중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2교시까지 설명을 해줬다. 그러면 3교시 한 10분 주고 나서 자, 퀴즈 시작. 그 자리에서 바로 다 외우는 거예요. 자, 이 사, 중, 중, 상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중에다가 하트를 써놨어요. 저는 이 두 번째 이 친구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 친구는 퀴즈를 볼 때마다 중이거나 하예요, 사실은.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잘 본 날도 못 본 날도 항상 무조건 제시를 해요. 아주 훌륭한 친구예요. 무조건 자기는 시험을 2번 보겠다. 왠지 자기는 언제나 영상을 다시 보고 다시 복습을 한대. 그래서 제시를 보고 퀴즈 점수가 당연히 매번 올라가 있죠. 이렇게 하는 건 이 친구가 유일해요. 아주 훌륭한 친구예요. 지금은 비록 다른 애들보다 낫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이 친구가, 성실한 친구가 연가고 들어가서 잘할 친구예요. 굉장히 좋고요. 자, 그 다음 세트는 이제 뭘 볼 거냐면은 4B 프라임을 볼 건데 4B는 어디 있냐면 아까 맨 오른쪽에 있었던 4A 뒷면이 4B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4B 프라임이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줬기 때문에 한 장씩 첫째 꺼내면 돼요. 이 4B랑 4B 프라임의 차이가 보이세요? 무슨 차이가 있죠? 4B 프라임이
공식이 들어갔죠. 그죠? 아까 1, 2, 3, 4, 4개 볼 때 공식 쓴 친구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얘는 네 번째였으니까 그나마 잘한 친구였어요. 그런데도 얘는 제시를 본 거야. 왜? 자기는 공식을 또 더 써서 더 완벽한 수준에 도달하겠어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제가 이 제시를 강제하지 않아요. 보고 싶으면 봐라. 왜 강제하지 않냐면은 야, 너 못 봤으니까 너 제시해. 준비 안 해. 퀴즈 보기 전에 잠깐 책 열어보고 아씨 답 어딨지? 외워야지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어? 강제하지 않아요. 본인이 준비가 되면 선생님 저 몇 강에 뭐 제시할게요 라고 미리 얘기를 하면 제시를 준비를 해줘요. 그러니까 준비해온 애들이 와서 제가 제시를 보면 당연히 점수가 오르겠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강제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세트를 볼게요. 그 다음은 1A랑 5A를 볼 거예요. 1A는 어디 있었지? 아, 맨 앞에 있었지? 그리고 5A. 아까 1A가 하하지 않았습니까? 하? 1A가 하죠. 그 다음에 5A는 이제 방금 처음 꺼냈어요. 자, 이 차이가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이 뒷면에 보면은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이 5A는 물 1과 물 2가 처음인 친구고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어요. 물 1과 물 2가 시간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물 1 3시간을 듣고 바로 이동해서 물 2 3시간을 같이 들어요. 이 친구는 물 1만 두 번째예요. 그런데 이 1A를 종이를 직접 보면 알겠지만 이게 두 번째가 쓸 실력이에요? 아니죠. 우리 애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퀴즈를 보면 다 드러나요, 어차피. 우리 애가 물어는 한 번 했든 두 번을 했든 이런 식으로 퀴즈를 보면 다 드러나요. 앉아만 있었는지 쓸 줄 아는지. 다수가 이런 공부를 하고 있죠.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은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내 수업을 16강을 남아서 견뎠다는 것 자체가 나는 되게 기특해. 이 스트레스를 감내를 했으니까. 너희들이 아직도 내 마음에 차진 않아요. 아직도 내 기준이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다수의 다른 친구들보다는 너희들은 참고 견디는 훈련, 그 다음에 수업 시간 내에 이렇게 외워서 쓰는 훈련, 이것들이 이제 잘 많이 된 친구들이야. 저는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을 데리고 물투로 올라가는 게 참 좋아요. 왜냐면은 물투는 더 고강도고 이 스트레스를 견뎌야 되는데 나를 처음 만나서 물투로 쏙 들어온 애들은 또 도망가요. 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어렵다. 내가 어렵게 가르쳐서? 아니에요. 저 바닥부터 다 설명해요. 바닥부터 다 설명하는데 시작점은 기초부터 하지만 그 전에는 여기까지 오면 수업이 끝났거든? 근데 나는 여기까지 계속 시키는 거야. 이걸 못 견디는 거지. 근데 저랑 물원을 한 번 하고 두 번 한 친구들은 이 훈련이 다 돼 있죠. 걔네들은 고4는 이제 물투에 데리고 가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자, 아직도 남았네? 또 뭐가 남았냐? 아까 본 그 5A가 물원 물투를 병행하는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그럼 물투도 잘하나 싶어. 물투를 한번 볼게요. 6A랑 7A는 이전에는 다 물원 내용이었고 6A랑 7A는 이건 이제 물투 내용이에요. 물투 내용. 물투반입니다. 자, 이 친구가 1, 2를 병행하면서 처음이면 물투가 너무 어렵지 않았을까? 이 친구 굉장히 훌륭해요. 이 친구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 마음에 드냐면 하나는 백지고 하나는 충분히 잘 썼죠. 이 백지는 물1 기반이에요. 물1 연력학을 해야 이거를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물1을 아직 연력학을 안 했거든. 병행해서 하느라. 그러니까 얘가 이걸 할 능력이 없지. 못 쓰는 건 당연해. 자, 그런데 오른쪽에 있었던 거 너무 열심히 잘 썼어. 여기에는 저항은 중등과학이 들어있고요. 축전기, 캐패시터는 이날 처음 배운 거예요. 모두가 처음인 거죠. 모두가 처음인 걸 처음 배웠을 때 이 친구는 이만큼 쓰고 이해해. 이게 좀 최고 점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을 안 해서 못 푸는 게 있을 수 있지. 괜찮아. 그런데 2에서 새롭게 배우는 건 모두에게 새 거잖아. 근데 왜 누군가는 한 줄밖에 못 쓰고 누군가는 그래프랑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쓸 수 있지? 노력의 차이야. 노력의 차이. 왜 애쓰지 않느냐 이거야. 다수의 애들이 애쓰잖아요. 앉아있기만 해요. 그래서 잘 참고 견디는 애들이 잔류하고 있고 가져가고 있어요. 만약에 이 수업을 넣으면은 제가 이전의 시즌에서 상담하다가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 안 그래도 애한테 너무 힘들면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했는데 본인이 재밌어서 하겠대요. 저한테 굉장히 실망스러운 멘트예요. 본인이 힘들면 안 해도 돼? 그럴 거면 왜 보냈지? 이 수업은 빡세요. 그러니까 힘들면 안 해도 돼 라는 생각이 있으면 보내지 마세요. 참고 견디게끔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보내셔야 돼요. 왜냐면은 저는 영가고를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들어가서 아웃백이 안 되고 지인들한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아이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물올의 입상 정도가 목표가 아니에요. 물올 입상이 더 쉽다니까요. 연가고 내신보다. 고강도예요, 이 수업은. 빡세게 할 거고 열심히 하면 돼요. 자, 물원이 처음인, 우리 그 앞부분에서 봤던 거는 전부 다 대부분이 물원이 다 처음인 친구들이에요. 처음인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계속 갈게요. 평균 점수랑 퀴즈 보실 때 점수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될 거고요. 자, 이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치관 아까 했는데, 자, 첫 번째, 제 수업을 넣으면 이런 것들에 동의를 하자 이거예요. 언제나 깊이와 완성도 우선, 진도에 쫓기지 않고. 제가 약속한 진도를 다 못 뺄 수도 있습니다. 완성도가 더 중요해요. 특히나 물2 같은 경우에는 전 과정을 절대 못 봐요. 역학, 전자기 정도만 봐도 훌륭해요.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을 믿지 말자.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해했니? 응? 이해했어? 요거 한 5% 정도예요. 딱 이 상태에서 그럼 20번씩 써 라고 하면 제가 원하는 수준에 도착을 해요. 아이들은 이해를 하지 않았고요. 이해하려고 잘 애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계속 반복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굉장히 손으로 많이 써야 됩니다. 엄청 많이 손으로 써야 돼요. 그 손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좋은 후기 하나가 이제 굉장히 멀리서 오는 학생이 있어요. 학부모님이 얘가 눈으로만 공부하던 여성인데 물리를 가서 손으로 쓰면서 공부하고 두 번, 세 번 쓰더니 이제 많은 공부들 다 손으로 쓰면서 공부한다. 너무나 좋은 변화입니다. 우리 애가 손을 안 쓰는데 어떻게 해요? 보내세요. 안 쓸 수가 없어요. 안 쓰면 지만 안 쓰고 있거든. 혼나요. 보내세요. 자, 그 다음에 복습을 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언제부터 복습을 안 하냐면 요 문을 딱 열고 나가면 그때부터 복습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보내야 되고, 남자애들은 프린트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받은 게. 그리고 여자애들은 예쁘게 색칠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분홍색, 연두색 했는데 분홍색에 뭐가 있었는지도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죠? 손을 우리가 쓰는 거는 나중에 다시 보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해하고 암기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2번을 쓰게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같은 내용을 그날 3개를 3번을 쓰게 될 겁니다. 자, Q&A 마무리 곧 하겠습니다. 아이가 못 따라가면 어쩌나요? 참고 견디면 되고, 이 수업이 난이도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을 수도 있겠죠? 2강을 하고 재수강을 하시면 돼요. 그럼 알아서 그룹 내에서 올라가게 돼요. 자, 반에 다른 애들은 몇 학년인가요? 상관없어요, 이거, 그죠? 애들이 6학년만 졸라 모여있든 중2가 모여있든 간에 제 수업의 강도는 정해져 있어요. 물원을 나랑 했으면, 물투랑 나랑 했으면 이만큼은 소화해야 돼. 미적분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아요. 물원은 소화하기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고요. 루트 정도만 알면 돼요. 물2에 필요한 적분, 코사인, 내적, 외적 이런 건 제가 수업 시간에 다 가르칩니다. 자, 그 다음에 쉬운 반, 심화반은 없나요? 구분이 없죠. 왜? 이것은 입문반으로서 설명은 바닥부터 하고 있지만 문제는 마지막 난이도까지 다 올라갈 거니까. 자, 개념 정리가 하고 싶어요. 어느 누구에도 개념 정리는 해주지 않아요. 못하는 친구들은 개념 정리를 해도 어차피 문제를 못 풀고요. 잘하는 친구들은 개념 정리를 해줘도 이미 알고 있어서 소용이 없어요. 개념을 훑고 있어요. 도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런 수업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개념 훑고 있어요. 하지 마세요. 또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이제 개념반 끝나서 문풀반 들어갈 예정인데, 아니 개념반이 따로 있고 문풀반이 따로 있어? 개념 배우는 동안 그 문제를 하나도 안 한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수는 있을까? 어차피 못 풀어요. 병행해야죠. 한 단원이 끝날 때까지 이론과 문제를 병행해서 해야죠. 물리의 모든 것 최성원, 여기는 올림피아드입니다. 고맙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시 회수하겠습니다. 카메라를 끄고 제가 질의 질문 짧게 받아드릴게요.